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뭐 대단한 얘기를 할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분야에서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또 산업이 발전을 하고 우리 생활을 변화시켜 왔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보시면 발상, 프로세스, 기능, 유통, 여기 마케팅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이것들을 합쳐보고 달리 보고 새로 보고 다시 보고 해서 결국 성과를 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아주 편히 보는 의식주의부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의가 나오는데요. 아이디어와 기술, 문화로 성장하다입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 청바지가 나옵니다. 이 청바지에 어떤 역사가 숨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리바이 스트라우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리바이스. 이분이 청바지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누구냐? 이 사람은 원래 의류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것이 포리나인터스. 이것은 황금, 여러분들이 아는 금광을 찾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때 가장 돈을 많이 번 것은 광산업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소모품을 팔아먹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망치라든지 아니면 기구라든지, 특히 그 땡빛에서 강변에 쭈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텐트였습니다. 그 텐트 업자가 바로 리바이 스트라우스예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광산업자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안을 하죠. 자, 지금 새로운 광산이 또 발견이 됐다. 당신이 돈을 더 벌고 싶으면, 그 당시 저 원단은 프랑스에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데님을 빨리 수입을 하고 공장터를 사고 그 다음에 공장을 가도할 돈을 준비해라. 그러면 떼돈을 벌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발주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 후에 사라져요. 결국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바로 망하기 일보 직전에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뱅크럽지가 될 거기 때문에 아주 슬픈 표정을 짓고 주로 광부들이 다니는 그런 목로주점 같은 데 들어갑니다. 처음 들어갔죠. 평생. 가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무릎이 다 해지고 엉덩이도 다 찢어진 아주 남루한 바지를, 그리고 윗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입은 광부들이 뭐 럼주도 마시고 위스키도 먹고 있었어요. 저 사람도 어차피 망할 거기 때문에 같이 술만 먹고 나오면 되는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내 창고에는 수만 야드의 데님 기지가 있고 또 더 많은 양이 유럽에서 건너오고 있어요. 이것은 특징이 굉장히 질긴 천이기 때문에 이 천을 가지고 바지를 만들어주면 저 사람들이 더 튼튼한 바지를 오래 입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저 청바지예요. 이 청바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굉장히 둔탁하고 이 솔기가 잘 찢어져서 바로 이어서 만든 게 구리 리벳이에요. 솔기를 고정시켜 놓은 거죠. 근데 뒤에 또 장비 여러 가지를 놓고 다니니까 주머니가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아치 모양의 박음질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제 벨트 고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리바이 스트라우스 전에는 이 벨트 고리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봤을 겁니다. 뭘 썼어요? 멜빵을 썼습니다. 그 벨트를 만들고 동시에 이 멜빵을 만들어서 바지를 고정시켰고, 그 다음에 위생 상태가 안 좋습니다. 바지를 입으면. 그래서 앞에 남대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퍼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이 청바지 하나에 다 아이디어를 담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도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브 잡스까지도 다 쓴 겁니다. 무려 200년 동안 쓴 거죠. 청바지는 그 뒤에 문화 코드로도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말론 브란도가 나오고 제임슨이 나오고 스티브 잡스가 나오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면 개성과 손재주로 승부하는 청바지들이 나와요. 지금 신세계 백화점에 가면 디자이너 에디션이라서 굉장히 비싼 청바지들이 있어요. 80만 원에서 500만 원. 이걸 만드는 것이 뉴욕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냥 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크리스 박이라고 있죠. 트랜스포머에 나온 히로인 메간 폭스입니다. 같이 재단을 만들어서 저기서 나온 수익금을 할렘가에 전달을 해서 흑인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기술이 되고 문화가 돼서 다시 사회로 환원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이 새로움을 입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CSI 드라마 보면 굉장히 거친 방탄복을 많이 입어요. 그러나 캐나다에서 탄소 나노튜브로 만든 것은 일반 조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총알은 똑같이 잡아줍니다. 보면 나오죠. 그다음에 이 웨어러블로 가면 더 많은 것들이 나오죠. 구글 글래스, 갤럭시 기어. 스마트 섬유는 냉감과 온감을 동시에 하면서 땀을 1초 안에 흡수하는 거고요. 스마트 반창고는 여기다 경동맥 같은 데 붙이면은 여러분들의 심혈관 질환이 언제 올지 어느 정도 상태인지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3D 프린팅으로 인공 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량으로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저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 줄기세포에서 뽑은 것을 개인한테 맞춤형으로 인공 피부를 만들어주면 저항 없이 인체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입는 것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맛과 향의 색을 입히다. 포도주예요. 샤또 모똥 로칠드, 굉장히 비싼 포도주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 포도주 정도로 비즈니스할 분들이 아니죠. 전 세계의 금융자본, 특히 유대계 자본, 지금 미국의 연방은행, 각 주에 있는 주은행도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에 배후라는 지목도 받았고 또 모든 악과 돈이 연결되는 뿌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쁜 일만 한 것은 아니고 원래 이제 워털로 전쟁 때 정보를 이용해서 떼돈을 벌었죠. 1800년대에 아주 비천한 프랑크푸르트의 게토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귀족들 심부름을 하고 골동품 가게 점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큰 놀이개, 그다음에 보석 심부름을 해주다가 나중에 왕을 옹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왕을 바꾸고 교황을 바꾸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 정도의 힘이 센 사람들인데 프랑스에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그 당시 18세기 유럽의 가장 중심은 프랑스였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뭘 갖고 이 귀족들 중산층을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한 것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와이너리를 삽니다. 1년 내내 매일 저녁에 와인을 제공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샤또 모똥 로칠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로스차일드 가문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로스차일드가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 게 있으니까 뽑아야 되겠다. 그 와인 가지고도 내가 돈을 한번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와인 유통시장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오크통이 나오죠. 소매상들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와이너리에서 그대로 저 오크통을 소매상한테 넘기면 참 소매상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걸 주전자에 넣든 유리병에 넣든 이런 상태에서는 와이너리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통혁명이죠. 전쟁을 선포해요. 앞으로 우리는 절대 이 오크통으로 소매상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표준은 앞으로 몇백 년간 지속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 와인 라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시는 모든 와인에 라벨이 붙어 있죠. 저 라벨이 생기면서 와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품질을 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값을 함부로 올리거나 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종이 나와 있는 순서, 빈티지, 양조자, 원산지 여기에 따라서 와인의 값이 매겨지고 요새 달라진 게 있다면 로버트 파커가 나와가지고 별을 5개 붙이고 4개 붙이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여기 보시면 피카소의 그림을 라벨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저게 1973년 에디션입니다. 저건 지금도 값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사시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지경이고, 요거 보면은 2004년 에디션인데 빈티지죠. 저거는 찰스 황태자가 그린 해바라기 그림이에요. 2004년은 영불화친 조약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정판으로 만들어 갖고 또 돈을 벌죠. 이게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인데, 이걸 그럼 우리는 못하느냐? 최근에 우리나라도 도입을 했죠. 여기 보면 2012년에 무주에서 나오는 국산 와인입니다. 제주도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이활종 화백이 그린 그림이 들어있고, 최근에는 오치균이라든지 한국에 떠오르는 블루칩 작가들이 이런 와인 라벨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그 이상의 음식을 보시면 맨 앞에 있는 게 분자요리죠. 그 다음에 우주 라면이 또 나오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캡슐 내시경입니다. 이것만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캡슐 내시경은 여러분들 다 위 내시경, 뭐 대장 내시경 하실 텐데, 저건 그냥 들이마시면 됩니다. 마시면 저것이 식도에서 뭐 위로에서 십이장으로 해서 소장, 대장을 돌면서 다 촬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위장 속에 접혀 있는 부분이라든지 소장 마찬가지, 저게 계속 흘러다니면서 수천 장, 수만 장의 사진을 저 리더기가 있습니다. 이 리더기로 보내줘요. 그래서 모든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종양이 아니라도 출혈이 되는 곳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확 처박힙니다. 그걸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 대장 내시경 할 때 마시는 게 있죠. 그걸 먹어주시면 대장 내시경 안 하고 저 캡슐 내시경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저거는 영국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개발을 했지만 지금 국내에서 나온 개발품이 더 좋은 성능으로 더 싼 가격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예요. 고대 로마 아파트의 원형입니다. 어쨌든 여기 뭐 다 어른들이시니까 지붕이 있고 벽이 있어야 부부가 잠을 자고 애가 나오는 겁니다. 저 고대 로마 아파트 원형을 보면 지금의 오피스텔하고 똑같아요. 1층에 상점이 있고 2층부터 6층까지 주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아주 표준 모델이, 저건 이제 주로 후기고, 초기에는 로마에 사람이 모이니까 귀족들이 이 모인 사람들, 외지인들한테 굉장히 월세나 이런 거 갖고 사기도 치고 굉장히 박해를 많이 하죠. 그때 이제 네로가 나타납니다. 네로가 불을 지른 건지 아니면 불이 났는데 네로가 도시 재개발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아주 싫어하시는데, 어쨌든 네로가 인슐라 건축법을 만듭니다. 이게 무시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세대간 거리, 화재 탈출 시 베란다, 소방 전용 도로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인간이 욕망하는 거에 ICT 기술 빼고 이미 로마 시대 때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 정도로 개발이 됐는데 무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보겠습니다. 영국의 노동자용 아파트예요. 산업혁명 직후입니다. 로마 시대 때보다 별로 발전을 못했어요. 물론 그 이유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저렇게 나무로 목조로 지은 노동자용 아파트를 마련하고, 다만 저게 이제 근데 아파트의 효시가 되고, 그 다음에 위생 시설이라든지 세탁 시설이라든지 그게 공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발전을 해서 국내에는 아파트에 홈 오토메이션, 사이버, 홈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많이 들어오고, 또 최근에는 주거시설 안에 문화시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뭐 CJB가 영화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규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정도로 지금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거창한 게 나옵니다. 다이나믹 타워입니다. 저 건축물은 저 보시죠. 아마 심영래가 만든 디워의 뭐 용가리가 돌아가는 것 같은 모습인데 360도 회전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동서남북, 남양, 동양, 서양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의문이 들죠.
어지러울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자전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9시간에 360도를 돌 때 전혀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으면 갑자기 바깥을 봤을 때 풍경이 바뀌는 거예요. 저런 건물 중에서도 100층 이상이 되는 건물들은 전부 소프트웨어를 미리 사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비단 내진 설계뿐만이 아니라 모래 폭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그러한 고층 빌딩용 소프트웨어,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있죠. 마이다스 IT입니다. 마이다스 IT는 자기들 슬로건이 있어요. 한 5년 쓰다가 치웠는데, 삼성보다 더 많이,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도 더 좋고, 그런데 삼성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요새는 별게 아니다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자, 이제 또 지구가 중요합니다. 지구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나오죠. 그래서 저거는 태양광, 지열, 풍력 다 이용하고 마이크로 그리드를 이용해서 한전에서 수전하는 것, 전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생산한 전기를 바깥으로 팔게 돼 있죠. 이런 세상이 이제 곧 열릴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은 의식주만 갖고 못 살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자동차를 한번 대표적인 예로 보도록 할게요. 헨리 포드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영국이 개발한 기관차가 미국에 들어온 거 보고 기절초풍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화차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가솔린 엔진을 개발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리고 가장 단순하고 성능이 좋고 어지간한 봉급 생활자가 다 살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기꾼으로 몰릴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의 상위 1%만 자동차를 살 수가 있던 그런 때입니다. 약 2,000불에서 3,000불이었죠. 그런데 실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자, T 모델을 만드는데 가격이 260불이 됐어요. 갑자기 2,000불에 3,000불짜리가 260불이 됩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컨베어 벨트 시스템이에요. 말이 필요 없는 최적의 생산 시스템. 그 당시에는 하이테크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미 미국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공장에서 쓰겠다고 자기가 채택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국을 뒤집어 놓고 마이카 시대를 열어준 겁니다. 저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 전에? 두 군데서만 있었어요. 첫 번째 광산. 그건 위에서 밑으로 그냥 거의 수직이에요. 너무 심플하죠. 또 하나가 이 도는 게 있었어요. 그게 공장에 진짜 필요한 게. 그 대신 이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라 위에 매달려서 돌았습니다. 도살장이에요. 도살장에 갔더니 고기를 도살해서 이 코스를 이렇게 돌리는 게 있었어요. 갈고리에 매달려 있는 고기들이 움직입니다. 그걸 보면서 헨리 포드는 저걸 뒤집어서 밑으로 낮춘 다음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조립할 수 있는 것도 얹어서 순차적으로 조립을 하면 훨씬 줄일 수 있겠다, 시간을. 이렇게 생각했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근로자들은 우크라이나, 칠레, 아르헨티나 수입품이 백인인데 영어가 안 돼요. 서로 대화를 못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컨베이어 벨트가 필요했고, 몇 가지 그림으로 나온 간단한 작업 지침을 보고 컨베이어 벨트에 서서 작업을 하면 그 전에 12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1시간 30분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2,000불, 3,000불이 260불이 될 수 있었고, 미국은 마이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잘 지금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인문학적 생각을 투입을 해서 이걸 한데 모으고 사람들이 편리한, 어떨 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해소할지 모르는 그러한 욕망까지 모아서 한 방에 털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엔지니어링이 중요한 거죠. 이동도 계속 바뀝니다. A380에 퍼스트 클래스하고 비즈니스석 사이에 저렇게 카페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 타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타보신 분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태워줄 수도 있으니까. 마틴 제트팩, 저게 시내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데 야외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아이언맨하고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친구를 잘 두면 탈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요트 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트예요. 아다스트라. 배는 원래 이렇게 떠 있죠. 넘어지기도 하고 그게 재미가 되는데 저 배는 자빠질 수가 없어요. 옆에다 뭘 달았어요? 날개를 달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뒤집어지기 전에는 그거는 뭐 자동차도 그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건데 저 배는 바람이 불어서 옆으로 넘어질 수 없는 배입니다.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만들기는 어디서 만들어요? 중국에서 만듭니다. 자, 사람은 예술이 또 필요해요. 옛날 로마 황제가 바뀌면 황제한테 시민들이 두 가지 요구를 해요. 첫 번째 빵을 달라. 두 번째는 서커스를 보여달랍니다. 그 서커스의 의미는 재미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푹 빠질 수 있는 거. 그게 처음에 한 게 뭐예요? 검투사. 그래서 중세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바로크 시대가 되니까 음악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게 무슨 노래죠? 아실만한 분들인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걸로 보고 모차르트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의 아리아입니다. 저걸 보여드린 이유는 원래 여러 사람을 놓고 이제 공연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단점이 있어요. 완판입니다. 그 자리에 오늘 여기 오신 분처럼 온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빈 필에 신년음악회도 영화관에서 다 계약을 해가지고 한국은 저녁 한 5시쯤 되죠.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음악이 나와서 뭐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형화되고 균형감이 있는 새로운 화성법 이런 거 총동원돼서 신금을 울리는 음악들이 나와요. 근데 좀 뭔가 심심합니다. 말이 없어요. 그 낭만파가 나와서 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가곡이 나오고 오페라가 나옵니다. 오페라가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오페레타도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마지막에 베르디, 이 베르디는 오페라에 자기가 하고 싶은 또 사람들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많이 담죠. 그게 나부코입니다. 나부코에 보면은 노예들의 합창이 나오죠. 그때 이태리는 오스트리아의 압제하에 있었고 그걸 바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부코의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태리 사람들한테 독립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베르디고 그 뒤에도 아이다라든지 라트레비아트라든지 많은 오페라를 만들었고 오페라를 위해서 새로운 건축 기법과 무대 장치가 나오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도 좀 제대로 들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자, 이것을 완판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영화예요. 근데 영화도 처음에 영화의 시작은 아주 험불했죠. 그러니까 키네토스코프를 에디슨이 발명합니다. 발명이란 이런 거야라고 만들었는데 아주 바보짓을 해요. 원래 더 많은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영화인데 한 사람만 보게 만듭니다. 망해요. 완전히 망하고 그 뒤에 이제 루미에르 형제가 나오고 실제 진정한 영화는 조르주 멜리아스.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사람들은 말이 달리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기차가 들어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소설을 보나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걸 똑같이 보여줘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아주 조악하고 엉터리지만 달나라 여행 이런 소설을 영화화해 줍니다. 떼돈을 벌어요.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킵니다. 열받은 사람이 있죠. 에디슨이에요. 이게 원래 내 기술인데 왜 제가 가지고 가서 저렇게 만드냐. 본인이 특허 회사를 만듭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특허 괴물은 에디슨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더 나쁜 짓을 합니다. 저걸 불법 복제를 해갖고 와요. 지금으로 하면
불법 다운로드죠. 그래서 미국에서 상영해버려요. 조르지 멜리아스는 유럽에서는 돈을 벌지만 미국에서는 한 푼도 못 번집니다. 두 가지 나쁜 짓을 하고요. 계속해서 독립 영화사들 못 살게 굽니다. 뭐 영화만 찍으려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1908년에 경고를 하고 1915년에 에디슨의 특허 회사를 폐쇄합니다. 그때 이미 뉴욕에서 이 LA 쪽으로 이동하던 독립 영화사들이 이제 에디슨이 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모험심을 가지고 무성 영화를 마음껏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헐리우드의 시초고, 만약에 에디슨이 10년만 더 활동을 했으면 헐리우드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영화의 라이벌들이 나오죠. TV도 나오고 스마트폰까지 쭉 나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먼저 창의죠. 다른 생각으로 봐야 되는데 헨리 포드가 한 말을 보시면 아주 징그럽습니다. 전율이 느껴지죠. 고객은 미리 존재하는 게 아니다. 발견하고 발명하며 창조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260불짜리 자동차를 만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헨리 포드만이 이걸 코스트다운을 확실하게 하면 고객은 상위 1%에서 7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이카 시대를 열은 거죠. 융합입니다. 저희 지금 신디사이저가 나옵니다만은 로스차일드 가문은 포도주에다 예술을 입혀갖고 또 떼돈을 벌어요. 근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욕을 덜 먹어요. 그 이유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는 유럽 본부나 가보면 항상 기부를 많이 합니다. 10% 이상 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로스차일드 가문을 욕해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로스차일드 가문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뜻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잘 나가는 헨리 포드도 나중에 노조가 생기면서 이제 노사 대치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무시를 하죠.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테일러 기법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이제 기계로 인식을 하는 거죠. 여기에 저항을 한 것이 찰리 채플린입니다. 본인이 영화를 만들죠. 모던 타임스. 그래서 공동체를 지향을 해야 돼요. 결국 기술이 지향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1808년에 펠레그리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있는 자판, 그다음에 우리 키보드, 그 전에 타자기가 있었죠. 타자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돈을 벌려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펠레그리노의 애인은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자기 애인이 자기한테 사랑의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해주려고 1년 내내 고민을 해서 만든 것이 타작이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를 다 편하게 해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나가시고, 국내 기업들이 어쨌든 기술은 기업이라는 비크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기술 그 자체는 공정이 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을 보면 한 1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가는 기업들을 잠깐 보면 국내에도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유한양행입니다. 유일한 박사는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20세기 초죠.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유학을 갈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죠. 미국에 가서 누구랑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백인들이 안 만나주죠. 유일하게 말한 말벗 동무들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 중국인들이 먹는 것을 보니까 한국의 김치 이상으로 숙주나물을 좋아해요. 근데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쉽게 상하고 물이 흐르고. 그래서 이분이 통조림을 발명합니다. 그것이 라초이 통조림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동네에서만 사줍니다. 이분이 또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겁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죠. 그 당시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특히 과실에 의한 것일 경우에 사람이 안 다치면 아주 관대했어요. 2, 3불. 러시아어에 자기가 차를 직접 몰고 가서 부딪힙니다. 전봇대에. 그러니까 모든 교통이 마비가 되고, 뭐 그때 알카포네가 매일 총질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큰 기사가 됐어요. 그래서
무식한 동양인이 이렇게 사고를 냈다. 근데 그가 기사가 안 되니까 근데 여기에는 중국인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숙주나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이게 떼굴떼굴 굴러다니기 때문에 온 동네를 다 마비시켰다라고 해서 미국 전역에 알려집니다. 그래서 유일한 막대 떼돈을 벌어요. 그 돈을 벌어갖고 한국으로 들어오죠. 반을 군 독립자금으로 됩니다. 나머지 반을 가지고 유한양을 만들었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전 재산을 사회환원하셨죠. 그리고 본인이 죽더라도 자기 아들과 조카가 유한양의 임원이었습니다. 애들이 남아있으면 이 회사가 제대로 설 수 없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해고합니다. 둘을 해고하고 딸은 유한재단에 이사 자리를 줬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는 딸한테 부탁을 하죠. 이것이 유한양이고 이런 100년 가는 기업의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창의, 융합, 공동체 그리고 이것이 잘 어우러지면 100년 가는 기업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듣는 IoT, 빅데이터,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 기계와 기계, 가상과 현실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도 결국 버무려지고 모여져서 인간을 편하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할 때 나중에 정말 100년 가는 기업이 되는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페이스북이든 이것도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